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50%만 준다면 그 회사 그만두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도 마찬가지라면 전에는 병원비 100% 다 줬는데 이제는 50%만 받아가라 한다면 이런 보험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실손보험 개혁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실손이 출시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전에는 병원비를 돌려줄 때 보험회사에서 90% 나는 10% 내고 이런 식이었다면 개혁안을 보면 반만 돌려줄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또 다른 중심 개혁안은 약관 변경이 없는 1, 2세대 옛날 실손 가입자들에게 정부에서 일정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재매입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보장도 안 좋은 실비로 강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100%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계시다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되는 정보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손보험 개혁안은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공정 보상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단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작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가입자 간의 공정성 문제가 두드러지네요.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실비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로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는 반면 가입자 중 단 9%에 불과한 소수가 전체 청구 보험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서 청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급여든 비급여든 중증이든 경증이든 관계없이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0원이거나 1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실손보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청구 빈도가 높고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비급여 항목들 중에서도 특히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네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혁안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보장 금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중증도에 따라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성했네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중증 질환은 중증 질환자 급여 의료비로 분류하고 그 외의 질환들은 일반 질환자 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그동안 보장이 미흡했던 임신 출산 관련 5코드를 임신 출산 급여 의료비라는 항목으로 신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중증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한 고가의 약품이나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급여로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비급여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전환하고 자기 부담률은 90에서 95%까지 높이겠다고 하죠. 가장 논란이 많은 비급여의 경우에도 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기 부담률도 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장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많은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척추수술 등 1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고 이러한 과잉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새로 출시하는 5세대 실비뿐 아니라 전 세대 실손 모두에게 말이죠. 쉽게 정리하면 입원 시 보장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이고 통원 시는 2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 실비에는 없던 입원 일당을 회당 300만 원으로 추가하는데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미지급 사유도 더 확대시키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라. 더 이상 든든한 보장은 쉽지 않다는 개혁안이 아닌가 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모든 실비 가입자는 15년 아니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때 나온 실비로 갈아타야 하니까 5세대, 6세대든 고민할 게 없지만 갈아탈 필요가 없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옛날 실손을 갖고 있으시면 5세대, 6세대로 개혁을 하든 말든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아무리 옛날 실비 보험료가 비싸도 개혁안대로 5세대가 나온다면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옛날 실손을 다시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전환시키거나 철회권, 취소권,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심지어 1, 2세대 약관 변경 및 재가입 조항 적용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어 실비가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해도 나이 들어서 병원비 걱정 안 하려고 힘들게 보험료 내면서 버텨왔는데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강제로 바꿔버리면 이건 너무한데요. 정부가 옛날 실손을 사들이면서 돈도 준다는데 흡족할 만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물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 일반 시민이 의료체계에 대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정상화에 노력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당장에 내가 갖고 있는 실비보장이 안 좋아지는데요. 어떻게 바뀔지 지금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럴 때 실손을 믿고 평생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손을 대신할 만한 걸로 미리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와 약속한 시간에 보험료를 낸다면 보장기간까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걸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내심장 진단비, 암내심장 치료비, 수술비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꿔야 하죠. 큰 위험을 대비해서요. 그 중에서도 연세가 드실수록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손 보험 개혁안 때문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 안 되는 병원비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 즉 자기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반면 수술비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급여든 안 되는 비급여든 상관없이 수술 시 가입 금액만큼을 주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률이 높아져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이 갱신형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갱신 주기가 도래할수록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되죠. 갱신형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다는 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먼저 3년간 나랑 약속해. 그럼 내가 3년은 지켜줄게. 대신 약속하려면 보험료를 3년 동안 꾸준히 내야 해. 3년이 되면 보험사가 또 이렇게 말하죠. 3년 약속 한 번 더 할래? 응, 할게. 하면 좋아. 3년 동안 한 번 더 약속할 건데 3년이 지났으니 너도 좀 나이 들었으니까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지켜줄 수 있어. 어때? 좋아. 라고 소비자는 계속 보험료를 내면 3년 동안 약속이 연장. 약속이 끝나는 시점인 만기까지 계속 약속을 해야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갱신형이라고 해요. 그럼 비갱신형은 뭐냐? 이것 또한 회사와 소비자와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을 들고 싶은데 비갱신형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너 나랑 20년 혹은 30년 동안만
약속해. 무슨 약속? 이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매달 내면 그 후에 너와 약속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돈 안 받고 지켜줄게. 대신 평생 정해진 시간에 약속하는 갱신형보다는 처음 보험료는 조금 비쌀 거야. 괜찮지? 이게 비갱신형입니다. 실제로 문의를 주는 7,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중장년층 자녀분들에게서 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든지 우리 엄마 보험료가 부담돼서 유지가 힘들 것 같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갱신형 보험료의 최대 단점 중 하나죠. 약속할 때마다 대부분 보험료는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7, 80대가 되면 실손보험을 유지할 바에 그 보험료를 저축해서 그냥 치료비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오를 걱정이 일단 없죠. 여기서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잘만 이해하면 30살에 준비해서 30살 보험료로 50까지만 납부하면 51세부터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회사와 약속한 비갱신형 상품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 기준 통원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입원보단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3시간, 4시간이면 치료가 끝나서 통원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실손보험 다 받아도 20만 원이니까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 입원해서 수술을 하든 통원에서 수술을 하든 따지지 않고 수술만 받으면 보험금을 주니까 실손보험에 조금 부족한 통원비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플 때 병원비를 도와주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추천하는 보험은 4가지입니다. 먼저 수술비 보험. 이건 정말 간단한 특약인데요. 안 주는 것 빼고는 어떤 질병으로 수술을 받든지 돈을 줍니다. 보험금을 주죠.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병원에 입원해서 하든 그냥 잠깐 가서 하든 상관없이 돈을 줍니다. 보장 범위가 넓어서 좋은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로 적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큰 수술, 위험한 수술을 받으면 한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 1호종 수술비 보험인데요. 질병 수술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돈을 다르게 주는데요. 쉽게 자주 하는 수술은 1종에서 3종까지,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이나 5종으로 나눠 놨습니다. 백내장 수술처럼 눈에 하는 수술이나 대장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 심지어 암 수술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데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가장 어려운 5종 수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험에도 아쉬운 점이 있죠. 비관혈 수술은 거의 3종으로 분류해서 100만 원만 줍니다. 문제는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관을 넣는 수술도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죠. 스텐트 삽입술이나 코인 색전술과 같은 이런 수술은 비용이 비싸서 100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2대 질병 수술비 보험도 필요합니다. 이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으로 수술할 때 약속한 수술비를 주는 특약인데요. 한도도 2천, 3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번 수술해도 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관을 넣는 수술,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몇 년 후에 그 스텐트가 낡아서 바꿔야 할 때도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19대 수술비 같은 N대 수술비도 있어요. 몇 개 질병을 정해놓고 그 질병에 해당하는 수술만 보장해 줘서 보장 범위가 좁은 대신 한도는 꽤 괜찮은 수술들이 많이 있어요. 수술 방법은 가리지 않고 줍니다. 몇 대 나누는 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비보험이 대부분의 수술비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실손보험이 바뀌면 실손보험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수술비 보험은 이제 꼭 필요한 보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남매 아빠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2개의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괜찮으니 보험에 관련한 건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보험 리모델링부터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흡족한 설계 받아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